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준으로 매일 정리 노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셀링 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오히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셀링 포인트도 다양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 측면, 법률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 다각도의 셀링 포인트 분석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아이다의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텐션, 물건을 주목하고, 인터레스트, 물건에 대한 흥미를 갖고, 디자이어, 구매 욕망으로 발전해서 액션, 구매를 결정, 행동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질문. 건물의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진 않았었죠.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개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법정 책임으로서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는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기해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명하게 될 수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4번 질문.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의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미성년자라면 민법이 성년으로 의지하여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한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미성년자 자신이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5번.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래계약서는 전자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도 확인설명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보존해야 될 의무가 생략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번 지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의 원인이 계약서일 때 그 계약서의 검인을 받는 것이지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거나 또는 조서인 경우에도 그 판결서나 조서 정본의 검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7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시군구에 가서만 검인을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원본 한 부에다가 사본은 추가된 시군구 숫자 플러스 한 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었죠. 8번.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이 바로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등기와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했었습니다.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9번 지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런 상호명의신탁은 실명법에 위반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가 인정이 되니까요. 이런 상호명의신탁뿐만이 아니라 양도담보나 담보 가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경우는 소명만 하면 실명법에서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고 10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또 소유권은 물론이고 그 외 기타 물권도 실명 등기되지 않으면 실명법 위반에 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 속에서 신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었죠. 핵심 지문들 메일 정리 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